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방송을 다 안 하고 이 명인들의 복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간중간에 텀이 많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요. 밀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가 지난 오늘 수요일 지난주 대비해서 한 80포인트 정도 밀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약간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됐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 여름 국면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썸머 랠리는커녕 시장이 약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뭐 최근에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뭐 추세 트렌드의 하락 국면으로 보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은요, 좀 길게 놓고 보면은요, 한 6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요 이제 차트의 흐름인데 사실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의 흐름이지 이 흐름이 어떤 하락 트렌드로 형성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8월, 그러니까 7월 말인가요? 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냐면은 적어도 시장은 8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중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그 저점 흐름을 노려야지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을 쏟으면 안 된다. 자, 이제 8월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시간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조정의 흐름은 적어도 9월 옵션 만기, 그러니까 복합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릴 텐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뭘 해야 되냐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수의 전략, 즉 고수는 파는 걸 잘하고 중수는 기다리는 거, 관망하는 걸 잘하고 그다음에 하수는 사는 걸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의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시장에 들어가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먹고 2개 잃고 하나 먹고 3개 잃고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의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시세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그 때가 언제 올 것이냐? 그 흐름을 좀 느긋하게 저와 함께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기다리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대안을 만들자. 어디에서? 무조건 2차 전지에서만 놀아라. 그렇게 하신 분들 사실 뭐 최근에 지수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결국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과연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때가 변화될 수 있는 시그널 포인트는 뭐냐, 그거를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의 흐름 속에서 과연 이 시장 상황은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 그 때는 때를 기다리는데 이제 그 때를 알려주는 시그널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의 흐름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어저께 급락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뭐 빨간 양선이 나타난 상황이었지만은 힘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보면은 또 약간 그 종가 기준에서는 약간 밀림에서 맞췄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은 수급적인 부분 속에서 수급의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시장의 흐름을 풀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있을 뭐 금리 인상 부분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아니면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은 좀 집약해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철저하게 수급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10억 주 미만 되는 거래량에서 뭐 먹을 게 있다라고 거기서 힘을 쏟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체 장세의 흐름을 대변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걸 보지 않고 이제 큰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거래량 10억 주가 안 되고 뭐 5억 주, 6억 주 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세 탄력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고, 근데 그 흐름이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어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게 되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빠지면서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이 이전의 흐름과는 달라요. 이전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간의 흐름을 좀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달, 이제 1월달 고점 찍고 난 다음에 3월달 국면, 이 국면에서는 시장이 약간 이제 뭡니까, 이때 뭐가 피크를 쳤었습니까? IT가 피크를 쳤죠. 전차 군단이 이때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한 2, 3개월 쉬었어요. 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다시 일정 정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때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포인트는 결국 뭐였냐면은 경기 민감주들이었죠.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죠? 근데 지금의 국면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에너지 밀집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이전 흐름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인 시세의 어떤 변화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지지난주인가. 한 바퀴 시세가 다 돌았단 말이에요. 돌고 난 다음에 어떤 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세들이 다 한 번씩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 정도 먹을 수 있는 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세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저점을 찍고서 터닝하는 어떤 섹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최근에 꼽아드리는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그나마 일부 금융주,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대형 IT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만 꼽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전에는 조정을 보이면서 에너지가 한번 응집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섹터의 흐름, 즉 경기 민감주의 흐름으로 이제 일정 정도 시세를 줬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수익의 파이가 있으면 매수 심리가 강화되면서 뭐 새로운 돈도 들어오고 수급이 선순환 과정에 노출되는데, 지금은 시세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한바탕 다 시세들이 한번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난다 뒤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가격이 조정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기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급의 구조가 악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시장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왜 빠지느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빠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지느냐?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바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좀 보다 직접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이 파니까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지금 등식이 뭐가 성립이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빠진다. 외국인이 판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버팀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악순환 구조가 되는데, 수급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증시의 전체적인 자금 동향을 보면은요, 새로운 돈은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탁금은 일정 정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은 융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때부터 신용이 늘어났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게 되니까 여기로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겠죠.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 뭐 한 3개월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막 갔다가 쏟아붓는 자리에서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흐름이 선순환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예요? 자꾸 수급이 막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매매 동향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주구장창 매수를 하는데, 그죠?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죠? 주구장창 매수를 하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난 매도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악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수급의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 이전에는 매수를 하면은 일정 정도 반격을 준다거나 어떤 시세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시세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심리가 약화되면서 매수의 강도, 매수의 에너지가 약화되는 거죠. 저점에서 사지 이제 쫓아가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매도를 해도 시장이 금방금방 툭툭툭 밀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급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반등의 흐름은 사실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적 반등, 테크니컬한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그 심리, 이제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 이제 한번 저가에 사봐야지.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어요. 예.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단지 단기 낙폭이 과대됐다는 그 심리, 매수 심리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길어봐야 하루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이 어디가 되냐면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3,179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 라인이 이제 3,17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일단 1차적으로는 말입니다. 주식 보유자 기준으로 단기 관점에서는 주식 보유자 기준으로는 3,179포인트 근방 이 자리에서는요 일정 정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현금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정 정도는. 왜? 한 번 더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들었다가 한 번 더 놓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작정 그냥 에이 이만큼 빠졌으면 다 빠졌지 뭐 더 이상 못 빠지겠어 한번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의 현금이 없으신 분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최근에 일정 정도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일정 정도 반등이 오늘같이 반등이 들어올 때는 그냥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현금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아요. 왜? 이건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요. 3,179포인트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가 주춤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 하락의 가장 핵심 요인이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정 정도 약간 저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확인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선행되기 전까지는 3,179포인트짜리를 기준선으로 해서는 그 자리는 약간 매도 관점의 자리가 맞다. 단기적으로는요. 그 이제 배경은 뭐냐면 지금은 수급의 구조가 지금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 자료를, 지난주 명예들어보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시장 포인트 점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 강세, 단기 수급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두 개 이제 갖고 있는데, 지난주 명예들어보기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율 쪽에서 달러 인덱스가 93.5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보시면은요, 이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약간 꺾였어요. 오늘 약간 꺾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이 상방을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지금 1170원대 이상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좋다, 하이닉스가 좋다. 이거는 별개로 그냥 뭡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팔아도 얘네들 쪽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의 구조가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주변 상황들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가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달러의 어떤 기조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뭐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균열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수급 구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내지는 중립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매도의 타겟이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터닝을 할 수 있는 수급의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 흐름들은 그렇게 되니까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여름 때 7월 달부터 지금 최근까지 제가 계속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은 시장에 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읽을 때 이 판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압축된 시대 대응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또 2차 전지들이 올라가니까 뭐 넣어도 놔도 전문가들 뭐 증권 방송, 유튜브 이런 데서 막 넣어도 놔도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2차 전지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왜 2차 전지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논의가 끝난 거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급이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에서만 놀아라. 그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만 매매를 하면요. 안 물려요. 물리는 것 같다가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밀리는 것 같다가 뭐예요? 눌림목에서 사면은 여지없이 그냥 오늘 막 종목들 뭡니까? 막 17%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은 그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증권주 일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주 일부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에 화랑장세 막 거래량이 12억 주 터지고 막 거래 대금이 막 20조, 30조씩 될 때 그때는 웬만한 종목들만 해도 돼요. 그때는 막 테마 쫓아다니고 종목의 재료 쫓아다니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되게 디테일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요. 그냥 맥없이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손실폭이 점점 좀 커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국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때를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시점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시점이 아닌 데에서 여러분들이 막 종목들 맨날 방송 쫓아다니면서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종목들 그냥 가지고서 쫓아다니니까 그 사이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내 돈들이 내 시드머니가 점점 줄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기회가 올 때는 본전 찾기에 급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명인들의 복귀를 보면서도 그리고 최근에 제 방송을 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 자꾸 때를 기다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시점만 잘 조절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면은요. 나중에 또 눈 감고 그냥 사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종목 추천을 굳이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온단 말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시세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보자고요. 종목을 보면은 일단 자 이제 먼저 이 종목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죠? 하이닉스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오늘 가격이 수요일 가격인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이닉스가 리바운드가 들어온다 분명히 이번 주 초반 코스까지 리바운드의 흐름을 기다려라. 근데 리바운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지금 일단은요, 1차적인 저점을 찍었어요. 일단 1차적인 저점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의 경우는 일정 정도 뭡니까? 최소 한, 33일선까지는 사실 중기라고 얘기하면 한 1, 2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가져가도 돼요. 근데 단기로 좀 보거나 조금 트레이딩을 좀 뭡니까? 리드미컬하게 하실 분들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만 9천 원대, 여기까지는 기다리세요. 대신에 이 자리에서는요, 10만 9천 원, 11만 원대에서는요, 한번 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한 10만 5천 원대까지 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하락세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개파락이 또 나타났는데, 여기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예. 따라갈 필요 없고, 다만,
매매를 참 잘하는 게 그거예요. 고수의 전략이라는 게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9천 원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얘는 300일 이동평균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시세가 좀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일부는 현금화를 시키고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반등은 아직까지 바닥 찍은 반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줬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10만 9천 원대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1만 원과 10만 9천 원대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하고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우실의 폭을 좀 넓힌 가운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이 들어오고 삼성전자는 반등이 안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은 어떤 반등의 흐름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300일선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9천 원대에서 매도. 일정 정도는 좀 약간 일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핵심주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주만 하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성 SDI 안 빠지잖아요. 이틀 정도 빠졌지만 이런 흐름들이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였어요? 삼성 SDI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LG 화학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 LG 화학은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K 케미칼. SK 케미칼의 경우는 여러분들, 시세가 지금 괜찮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조정 볼 때 좀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매수를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화학 차트 보여주세요. 코스모화학. 예?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1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럼 얘네들을 지금 코스모 화학은 1등 주니까 11선, 딱 5위선에서 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도요. 21선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은 사도 돼요. 아직까지 상투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21선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11선, 21선에서 반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려도 얘네들 물리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만 안 사면 돼요. 눌림목 들어올 때만 사면 괜찮아요. 대신에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팔고 또 다시 하는 대응. 그게 아직까지는 필요해요. 지금은 롱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이라든지 LNF. 오늘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들어올 때 지금 용감하게 손절매서 딱 정확하게 지켜놓고서 대응을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대응이다. 증권주, 보험주가 가는 게 아니라 증권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리츠 증권. 차트 보시면은. 흐름 양호하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 것들 눌림목 구간 속에서 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 다음에 보험주 쪽에서는 메리츠 화재, 현대해상, DB손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탑픽은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서만 단기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은 전선을 압축시킨 가운데 대응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만 시드머니를 형성하기 위한 단기 대응을 해라 계속. 예.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주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금융주 아까 지금 오늘 찝어드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 흐름과는 상관없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키면서 일정도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형성하고 대시세, 큰 시세 분명히 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리거나 지금 종목들이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가두리 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먹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교도처 전무가 그러면 그때 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침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시점만 우리가 계속해서 중세 전략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자.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세 감각을 유지를 하시고 아직까지 바닥 시그널. 그러니까 바닥 시그널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수급 바뀌는 시그널이 적어도
9월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의 현금 전략. 이걸 자꾸 못 하시는데 제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버릇을 좀 키우세요. 예. 그래서 현금 포지션, 그 다음에 우리가 배팅할 섹터는 강세 섹터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기회를 준비하는 관점으로만 대기하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세가 그렇게 녹록한 장세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명확한 시황관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유념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